자, 그러면 현재 주가 대비해서 하방으로 8% 정도 열려져 있고요. 자, 상방으로는 지금 매물대도 굉장히 깨끗하기 때문에 상방으로 35,000원, 아니 한 3만원까지만 잡아도 한 상방으로 20% 정도가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가 전고점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상방으로 최종 목표가는 100%까지도 세울 수는 있겠죠.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저도 잘 보내고 있는데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다음 주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주도할 주도주가 무엇일까?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여전히 정치 테마 쪽을 빼놓을 수는 없겠고, 자, 그렇다고 해서 진짜 무분별한 진짜로 뭐 어디 인맥주 뭐 이런 걸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대선 공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얻어갈 수 있는 반사수혜라든지 이런 정책주적인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 AI 휴머노이드 로봇의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자, SK그룹에서 탐내고 있습니다. 제2의 유일 로보틱스라는 타이틀까지 붙어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대박주로서 AI 로봇 소프트웨어 세계 1위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자, 당장 사모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미 시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4월달 크게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오늘 영상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론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시장 상황만 체크를 해볼 텐데, 공급방이라든지 지난 영상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달러의 환율이 급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미국 기축통화라는 그 안정성의 의심을 받았기 때문에 달러가 하락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달러만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엔화도 떨어졌고요, 유로도 떨어졌고요, 다 떨어졌습니다.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흐름은 금리 인하 쪽으로 갔을 때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 관련된 뭐 고조가 심해져서 뭐 달러화가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전 세계의 통화의 가치가 낮아지고 있다, 시중에 돈이 풀린다, 자, 이게 즉 금리 인하다라고 말씀을 들었었죠. 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floats possible exemptions to 10% 베이스라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10%의 기준 선을 만들었다. floats입니다. 떠오른다라는 뜻이고 최소치입니다. 자, 최소치 10%라는 기준선의 최소치, 분명 예외는 있을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예외는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를 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과 함께 결국은 환율이 떨어졌다? 자, 이게 무슨 연관이 있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이 중국 간의 대립이 끝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최소 10%라고 못을 박아버리면서 최소한 10% 관세로 인한 뭐가 생기죠? 인플레이션이 생깁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뭐가 유력하다 말씀드렸죠? 금리 인하가 유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기를 CPI 지수가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4년 만에 최저치예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물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경제가 탄탄하면 금리를 낮출 명분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확실하게 관세 90일 유예를 했지만 최소한 10% 이상은 매길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연준 입장에서는 이 10%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을 예측을 할 수밖에 없고, 물가 상승이 나온다면 금리 인하를 고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금리 인하가 굉장히 유력해진 상황입니다. 물론 트럼프가 생각하는 뭐 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세하게 다뤄드렸습니다만, 가장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이 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시장은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왜냐? 결국은 이제는 고금리 시대에서 낮은 금리 시대로 저금리 시대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 원이 있는데 은행에다 맡겨놓으면 5% 이자다라고 한다면 1년에 500만 원씩 따박따박 들어오던 게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서 2%, 1%, 자 100만 원, 200만 원 주면 은행에다 맡길까요? 아니죠. 이 돈은 어디로 갈까요? 코인 시장이나 주식 시장으로 가겠죠. 자, 근데 코인 시장도 트럼프가 더 이상 매입을 하지 않겠다. 자, 그럼 가능성이 있는 곳은 어디냐? 주식 시장이다. 자, 근데 주식 시장인데 그 중에서도 어디? 관세의 리스크가 적은, 아까 트럼프가 얘기했었던 익셉션이죠. 예외가 있는 그곳으로 돈이 몰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금리로 공격적인 투자가 유발이 될 것이고, 그 공격적인, 말 그대로 공격적이다라는 것은 돈이 쏠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세에 예민한 기업들 말고 관세에 둔감한, 내지는 관세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우리가 그 섹터를 공략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오늘 좀 다뤄볼 내용은요, 관세의 수혜라기보다는 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섹터입니다. AI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왔는데, AI 소프트웨어를 가져온 이유는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이제 6월 달에 있는 대선이죠. 국민의힘 쪽에서도 공약으로 나왔고요. 특히나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공약으로 나왔습니다. 자, 국산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라. 자, 이 타이틀이 당분간 국내 시장의 화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론은 AI 소프트웨어 기업을 공략하랍니다. 자, 그래서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자, 그럼 오늘의 본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의 대박주들은 어떻게 됐을까? 자, 네가 뭔데 이렇게 대박주를 준다고 난리를 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의 대박주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달에는 여러분들 대박주를 좀 쉬었고요. 2월 달 대박주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6일에 말씀드렸었던 나인테크 추천일 기준으로 48%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사실 그 이후에도 상승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목표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버브 반도체 2월 7일에 말씀을 드렸고 고가 기준 30%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어버브 반도체도 추가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여러분들한테 전고체 배터리 대장주로서 봐야 된다. 가장 높은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5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최근에도 강조드리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고가 기준 50%로 이미 마무리를 했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네오셈도 마찬가지고요. 고가 기준 30%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시그네틱스라는 기업인데요. 제가 이렇게 2월 12일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20% 가까운 상승을 말씀을 드리면서 2월 달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2월 말에는 한농화성으로 이렇게 30% 가까운 상승, 그리고 YC캠도 고가 기준 20% 가까운 상승, 2월 9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건 좀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자, YC캠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본다면은 사실 말씀드렸었던 목표가보다 미달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은요, 영상으로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었고요. 이렇게 주식 공부방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으니까 요거는 비중 축소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은 제가 영상 중반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말씀드린 종목들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기준을 세우고, 그리고 돌발 변수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주식 공부방 통해서 영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식 공부방에서 계속해서 뭐 예를 들어서 YC캠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YC캠 현재 어떤 자리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매수하십시오, 매도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일일이 코멘트를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하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락은 최소화, 그리고 수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요 주식 공부방 많이들 참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3월 패스를 한 만큼 4월달 다시 한번 시장이 반등하는 시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양질의 대박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주식 공부방 참여하시는 방법 모두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론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로봇 소프트웨어 관련주를 우리가 왜 봐야 되는지 요 관련해서 우리가 정책, 향후 정부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자, K 휴머노이드 연합이 출범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30년까지 1조 원 이상의 투자를 기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용을 보면 꽤 단순합니다. 로봇의 두뇌에 해당하는 로봇 AI 개발이다. 자, K 휴머노이드 연합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로봇의 두뇌에 해당하는 AI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결국은 그 두뇌에 필요한 게 바로 온디바이스용 AI 반도체 많이 좀 다뤄드렸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전력 D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을 탐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고체 배터리까지 가게 되는 거고요. 자, 어찌됐든 간에 가장 먼저 정부가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이다 라고 한 내용이 AI 소프트웨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대선 공약을 좀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국민의힘 쪽에서 공통된 사항으로 이 당 차원에서 나온 공약입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2024년에 50조 원 규모의 첨단 산업기금을 이미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공약은 그걸 2분기에 바로 실행을 하겠다. 어쨌든 탄핵 정국 때문에 좀 밀려 있었지만 AI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국민의힘 쪽의 공약이고요. 자, 반대쪽인 민주당도 사실 뭐 같은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 위원장이다라고 하면 결국은 하나의 위원회의 장이죠. 본인이 직접 위원장을 맡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AI 강국위원회를 출범을 시켰고, 자,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AI 강국위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AI 강국의 뜻은 바로 소프트웨어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국산 소프트웨어를 만들겠다라는 거고, 얼마 전에 있었던 퓨리오사, 이 퓨리오사도 메타 인수설이 있었지만 결국은 자국이 이 AI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향후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라는 의미로서 어쨌든 인수를 거부했다라는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AI 소프트웨어가 전반적인 이제 6월달 대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서도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 더 나아가서 분명히 이제 토론회가 열릴 겁니다. 우리가 지난 토론회 좀 기억을 하실 분들은 계시겠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했을 당시 아리백이 뭐냐 막 이런 질문들을 막 했었어요. 그 당시에 기후 협약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시기였거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호 간에 AI가 뭐냐, 비트코인이 뭐냐, 뭐 이런 것들, 비트코인의 과세를 물린다, 뭐 이런 내용들도 지금 공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오고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국산 AI 소프트웨어에 관심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특히나 50조 원 규모의 첨단 산업 기금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왜 국산 소프트웨어를 그렇게 목숨을 걸고 개발하려고 하는 건가에 대한 의문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 로봇만 잘 만들고 소프트웨어는 외국 거 쓰면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의문점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 산업, 이 국가 첨단 산업에 가장 이 50조 원을 투자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이제 국정, 우리나라 정부 기관도 AI를 활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내의 데이터 센터를 광주에 10조 원 규모로서 만들 것이고, 자, 여기에 그래픽 카드가 엄청나게 들어갈 것이고, 자, 여기에 들어가는 이 소프트웨어가 결국은 어떻게 된다? 이게 정부의 데이터도 다 여기다 넣겠다라는 거예요. 광주에다 지은 다음에.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이 드는 게 딱 하나가 있죠. 그러면 이 데이터 센터가 결국은 오픈 AI 그리고 그록 요 데이터 센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냐, 뭐 그록 이 테슬라가 하고 있는 그록 데이터 센터 같은 그런 데이터 센터가 된다는 거냐? 이제
하나로 딱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이걸 어디서 주도한다? 정부에서 주도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정부에서 주도를 하게 되면 가장 문제점이 뭐냐? 정부 기관에서 뭐 주변에 뭐 일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진흥원에서 좀 잠깐 근무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자, 우리나라 정부 기관은요, 외국계 소프트웨어를 근본적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자, 근데 지금 현존하는 로봇이 이제 자동화 공정을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데이터 센터의 소프트웨어는요, 대부분 이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이렇게 대표적인 네 기업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빅테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국산 소프트웨어로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가동시킬 소프트웨어의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역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투자할 만한 소프트웨어 그 기업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맞아요. 그런 기술력이 있었으면 만들었겠죠. 근데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 주도하에, 그리고 특히나 대기업들 주도하에 만들기 시작을 한다. 정부 지원하에 대기업들이 만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대기업들은 뭐가 좋냐? 로봇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점점 하나 둘씩 탄생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 쪽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삼성 쪽도 마찬가지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하나둘씩 탄생을 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없어서 아주 곤란한 상황이었어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요, 이 소프트웨어를 오픈 AI 쪽에서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픈 AI가 샘 올트먼이 ARM에게 이미 주문 제작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그리고 삼성전자 또한 자체적으로 이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으면 손해 볼 거 없죠. 자, 그리고 특히나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자, 그래서 보안을 신경을 쓰고, 자, 그리고 앞으로 소프트웨어, 국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놓게 되면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내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자동화 공정이 시작될 이 로봇 산업에 있어서 어떻게 된다? 선점하고 독점할 수가 있게 된다. 자, 그래서 대기업들이 하나둘씩 요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대기업과 링크되어 있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를 우리가 공략을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오늘 다룰 SK 그룹 또한 이 로봇 소프트웨어 분야에 올인 선언을 좀 했거든요.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ABC 다음은 로봇이다 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SK가 이제는 로봇으로 접근을 하겠다. ABC가 뭐냐면요, AI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로봇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AI 산업 본인들이 어느 정도 구축을 해놨죠. 자, 그리고 배터리 산업 구축해놨죠. 자, 그리고 C 반도체는 뭐 업계 1위를 이번에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게 되면 로봇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 뭐라 말씀드렸죠? AI 소프트웨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로봇을 개발을 하고 뭘 할 것이냐? 배터리 생산 공장, 특히나 유리기판 앱솔릭스가 지금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자동화 공장 쪽에 이게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 기술력 이게 필요해요. 자, 그러니까 유일 로보틱스를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자, 그럼 유일 로보틱스를 가동하게 만드는 그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AI 관련된 본인의 기술력과 추가적으로 오늘 영상에서 대박주로 가져온 이 기업과 함께 AI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개발을 해서 자, 정부 지원까지 받으면서 자, 국내 소프트웨어 가동을 담당하게 할 이 로봇의 독점을 지금 꿈꾸고 있는 게 바로 SK그룹이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SK 관련 기업들만 다루긴 합니다만, 삼성전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뿐 아니라 뭐 V심, 뉴빌리티, 피규어 AI 이렇게까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는데, 상장돼 있는 기업들, 뭐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에 상장돼 있고 뭐 그러니까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마찬가지로 미국 기업이고요. 인수를 했죠. 뭐 클로봇, 뭐 모라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베어 로보틱스, 로보스타 로보티즈 이렇게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장 현재 시점에서 정책주로서도 우리가 6월 달까지 끌고 갈 모멘텀 메리트가 있고요. 올 하반기에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공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관심세가 나타날 것이고, 하드웨어긴 합니다만 여기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도 테슬라가 개발 중에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 대기업들, 지금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이 전부 다 소프트웨어 쪽에 지금 관심세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실 깡통 하드웨어 기술은 워낙에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 소프트웨어는 지금 개발해도 할 수가 있거든요. 본인들이 해놓은 게 있고, 그리고 기존의 작은 기업들, 이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 보시면 대부분 적자입니다.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쉽게 인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경기 불황인 만큼 M&A가 상대적으로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기업을 골라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사실 말이 투자인데, 이게 안 좋게 얘기하면 회사를 뺏는 거죠. 어쨌든 이런 개념이고, 주가 상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가장 근접한, 가장 빠른 지금 스마트 팩토리를 공략하려고 하는 요 SK의 오늘 관련주 대박주로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휴머노이드 시장 10년 내 8경 6,622조 원까지 성장한다고 하는데요. 이 시장을 선점할 AI 소프트웨어 국산화 과연 어떤 기업이 할지. 자, 그리고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로봇 시장의 패러다임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져온 대박주 SK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과연 어느 기업이길래 SK가 이렇게 탐내고 인수할 예정인가?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대박주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하기 전에 주식 공부방 말씀드렸었던 참여 방법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네가 뭔데 이렇게 방을 운영을 하느냐 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저는 투자 자산운용사 자격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협회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전문 자격을 보유한 말 그대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뭐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는 이런 검증 안 된 사람이 아니라요, 말 그대로 전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이라는 거. 지금 정보의 바다입니다. 여러분들 정보를 얻기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가짜 정보, 말도 안 되는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이 넘쳐나는데, 자, 그럼 우리가 뭘로 이거를 판단을 하느냐? 결국은 전문 자격,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있는 게 바로 자격증이죠. 전문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 주식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믿고 들어오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방 참여 방법은요,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지금까지는 제가 오픈으로 이렇게 방을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도권 금융회사를 제가 다니다가, 투자 자문사를 다니다가 이렇게 퇴사를 좀 했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이다 보니까, 자, 연락처로 여러분들한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 010-4498-1316번으로 자,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전송해 주시면 지금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입장하실 수 있게,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게 링크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 유료로 바뀔지 모르는데 제가 뭐 준비하고 있는 뭐 기업들도 있고 아니면 회사들도 좀 있는데, 그 전까지는 무료로 운영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보냈는데 유료로 바뀌면 어떡해요? 유료로 전환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들어와 계신 분들, 그리고 유료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영상 봤습니다, 박프로 영상 보고 연락드린 겁니다 라고 말씀을 주시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010-4498-1316번으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주식 하고는 싶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지만 이렇게 주식 공부방 들어오시면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추천드린 요 종목들 지금 어떠한 상황이다. 자, 오늘 13,000원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통과할지 말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시장 관련된 이야기들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코멘트를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관련해서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매매에 적용을 해보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식 공부방 반드시 참여하시고 시장 상황, 특히나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는요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시장 상황도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이런 식으로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나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주식 공부방 모두 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게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 반드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의 대박주는 바로 시메스입니다. 유일 로보틱스가 사실 가장 관련이 높다라고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소프트웨어를 보기로 했기 때문에 시메스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메스가 SK그룹에서 인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SK텔레콤 쪽에서 시메스의 주식 6.68%를 보유 중에 있는데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대 주주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냥 대주주입니다. 5% 이상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목적이 경영권 참여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경영권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이고 경영권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는 실질적인 인수 의향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시메스가요. 요거를 2대 주주를 가지고 뭘 할 것이냐. SK텔레콤은 AI 물류 이제 적재 로봇을 함께 좀 개발해서 제조 공정의 효율을 높이는 작업을 해왔다. 그리고 요거를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거겠죠. 자, 한마디로 물류용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앞서 말씀드렸었던 유리기판 조지아 공장에 들어가는 요 앱솔릭스의 유리기판을 자동화 공정으로 돌린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시메스의 기술력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된 모멘텀도 충분히 가져올 수가 있겠고, 자, SK 입장에서 그리고 특히나 제가 SK를 강조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최근 들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 밸류체인을 합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앞서 말씀드렸었던 저전력 디램 분야, 결국 로봇에 활용되는 이 저전력 디램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앞서요. 자, 그러다 보니까 SK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와의 밸류체인을 유지시키거나 아니면 더 돈독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SK가 선택한 선택지는 바로 이 소프트웨어 쪽에 있습니다. 로봇 소프트웨어, 그리고 앞선 것처럼 ABC 다음에 AI, 배터리, 반도체 다음엔 로봇이다. 자, 이걸로 엔비디아와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픈 AI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로봇을 만들면 여기에 SK하이닉스의 반도체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이고, 자, 그럼 무슨 반도체? 저전력 디램 반도체. 자, 그럼 이걸로 뭘 만든다? 엔비디아는 소캠 칩을 만듭니다. 자, 소캠 칩이 무슨 칩이다? 바로 온디바이스 칩이다. 온디바이스 칩으로 만든 그 로봇, 뭐가 탑재된다? 시메스의 소프트웨어가 탑재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SK는 엔비디아 밸류체인을 유지시키고 더 긴밀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 로봇 사업, 그리고 로봇 사업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 시메스의 이 AI 소프트웨어 기술이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자, 시메스 기술력을 조금만 더 살펴보게 되면 단순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선별해서 이렇게 물류를 적재할 수 있게 되고요. 뭐 효율적인 팔레타이징, 우리가 파레트라 그러죠. 물류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파레트를 쌓는 기술이 전 세계 1등이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사로는 쿠팡, CJ, 국내 유통기업들, 그리고 이미 현대차, 현대기아차 쪽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LG,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에도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는 전 세계 1등 물류 AI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게 되면 휴머노이드 쪽에도 이제 적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요 AI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SK가 시메스를 인수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시메스의 일봉 차트입니다. 시메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이고요.
자, 그리고 첫날 이 35,000원 달성 이후에 쭉 끌어올리면서 자, 한번 요 상장 요 부근의 물량을 이미 소화를 했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사실 패대기 쳐지는 게 일반적인 이 신규 상장주의 흐름인데, 자, 이 와중에 요 아랫 구간에서 누군가가 굉장히 많이 물량을 잡아놨어요. 이게 바로 매물대고요. 그리고 특히나 요때 터진 거래 대금보다 훨씬 더 적은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자, 요때 집어넣은 사람들이 전부 다 나가지 않았고 한 절반 정도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목표가를 여기 이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겠죠. 자, 그리고 이거 누가 모았지? 생각해 보게 되면 SK텔레콤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SK텔레콤이 청약을 할 때 참여를 했다? 라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추가적인 지분 매입이 분명히 이루어졌을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거는 얘네들은 고점을 가도 뭐다? 저항선으로 작용하지 않겠다. 자, 그렇다는 거는 생각보다 저항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2,800억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가장 매물대가 많은 구간에 주가가 위치를 해 있고 이 라인이 지지선으로 작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현재 지금 주가가 24,450원인데 이 구간이죠. 22,500원까지만 열어놓고 물량을 천천히 담아가다 보면 우리가 전고점 추세를 전환했을 때 전고점을 뚫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저항받고 떨어질 수도 있고 추가 돌파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돌파를 했을 때 큰 상승이 나오고요. 하락했을 때 큰 하락이 나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큰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만 요 부근에 갔을 때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죠. 자,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매수를 한다 라고 한다면 보수적으로 35,000원을 우리가 1차 목표가로 잡는 겁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이 얼마다? 22,500원이다. 자, 그러면 현재 주가 대비해서 하방으로 한 8% 정도 열려져 있고요. 자, 상방으로는 지금 매물대도 굉장히 깨끗하기 때문에 상방으로 35,000원 아니 한 3만원까지만 잡아도 한 상방으로 20% 정도가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가 전고점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상방으로 최종 목표가는 100%까지도 세울 수는 있겠죠. 자, 그렇지만 일단은 요 20%만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CMS 지금 향후 흐름도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고 향후 차트 상황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CMS 꼭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주가 흐름 체크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CMS 영상에서 그냥 참고만 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상관이 없겠지만 실제로 매매에 적용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었던 주식 공부방 반드시 참여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퀄리타스 반도체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종가까지 돌파 여부 체크해보고 저항 맞고 있습니다. 뚫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퀄리타스 반도체 19,000원대에서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성공 1차 목표가 때 1차 수익 실현 또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영상에서 다뤄드리는 대박주는 영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이렇게 공부방 통해서 현재 매수가입니다, 매도가입니다,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아니면 특이사항이 있다면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런 흐름이 예상됩니다 라는 내용들을 공부방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3월달은 좀 쉬었어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이 굉장히 좋지 못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던 만큼 이제 3월달 쉬었고요. 이제 4월달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대박주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4493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1316번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시면은 초대 링크 발송을 해드릴 건데 시간 지연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바로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한테만 지름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제가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영상 쭉 내려보시면 이렇게 제가 공부방 링크 무료로 운영하는 무료방입니다.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게 제가 이렇게 댓글에다가 링크를 남겨 놓을 거예요. 이거 클릭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고, 자 4493-1316번으로 문자 메시지 남겨 놓으신 분들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거 초대 링크 발송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문자를 보내셨거나 아니면 직접 클릭해서 들어오시거나 뭐 둘 다 상관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CMS뿐 아니라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박주들도 하나하나씩 대응하시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좀 참여를 하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 그리고 앞으로의 주식시장 분명히 기대가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놈만 가는 흐름이 한동안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박프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